여러분, 그 임중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의료 현황 또 의료와 관련된 아, 이런 제반, 그 관련된 분야를 알게도 됐지만 한 인간이 이렇게 의료라고 하는 분야를 가지고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었죠? 그죠? 네. 그런가 하면 이 의료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뭐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의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행위라고 맞아요. 하는 것이 음, 공적으로 통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음, 말씀이 저는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음, 많이 다가왔는데요. 음, 근데 저는 작년에 의료 인력 관련해 가지고 그 윤정부하고 이제 의료인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저는 참 너무나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아요. 왜 거기에 왜 국민들은 없는가? 국민의 목소리, 실제로 돈을 내고 이 의료 시스템을 굴리는 주체는 시민들이고 국민들인데 왜 맞아요. 국민들은 그 음, 논의에 배제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저는 어제도 비슷한 걸 느꼈어요. 어제 대통령 후보들이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 주택, 뭐 보건에 관한 거, 사회적인 불평등, 기타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시간을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논의는 했어도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는 에너지인가 뭔가를 가지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 야, 음, 이거는 저 사람들한테 심각하다. 의견, 예,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러다. 맞아요. 들었는데요. 어, 네네네. 어, 예,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많은 걸 느끼셨을 건데,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예. 하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뭐라도 이렇게 여쭤보시면, 네. 네. 뭐, 이런 시간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네네. 예, 아니, 그, 허물 없이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편하게. 네. 네. 예, 우리 박준섭 그 관장님도 오시고, 예, 김성걸, 고모님 한 말씀 하시고, 또 다 주민 활동하시는 네. 분들이니까, 여기 유광래 손을 선생님. 지었네요. 예, 네. 민혁기 선생님. 음. 예, 예, 제가 카메라를 못 말씀하세요. 따라서 얼굴 없이 먹는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마을센터에 있었던 민혁기입니다. 네. 예, 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좀 크게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이게 지금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교수님께도 여러 번 들었어서 음, 하신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네. 이 현재 그 법령으로 돌봄 통합 지원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법령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가 참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걱정돼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잠이 안 와요. 왔다.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어떤 좀 이렇게 해법이나 좀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아, 네네. 뭐, 중요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쭉쭉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세요. 어, 저는 이제 대선, 어, 이제 2주 후에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지금에 있는 법 부분들이 중요한 이제 포인트 하나는 이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서비스 돌봄 체계,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음,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본법 부분에 있어서. 음,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국회 쪽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입법하겠다 얘기를 하고, 음, 그다음에 이 통합, 돌봄지원법 같은 경우도 빠르게 문법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작동 가능한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그 지자체가 제정하는 이제 조례 부분인데 음,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마을 공동체나 또 사회연대 경제 쪽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음, 실제로 보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왜 민간 협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음, 지역 주민 참여가 왜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 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음, 이제 조례 제정 운동으로 들어가고 음, 이제 지역 부분에 있어서 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운동을 하는 쪽에 반항이어서 저는 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수준 대의민주주의가 제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가 이번에 여실히 나타났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권력을 가능하면 이제 내리는 방향 쪽으로 분권화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삶에 관련한 특히 환경 문제하고 또그 돌봄 보건 문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법 개정 활동할 걸로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인정님. 소리, 소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데요. 네, 춘천에서는 이제 그 좀 자발적인 커뮤니티 케어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퇴직 간호사분들이 모의 합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음, 그 케어 카페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음, 기초생활 관리나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문해 주거나 근데 그것을 커뮤니티 활동으로 연결을 해주면서 음, 취약지구에 대한 이제 어르신들이 음, 실제로 그 케어 카페를 음,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동체 음, 활동으로 좀 구심점을 갖게 되고 이제 음, 그분들이 또 마을에 더 음, 취약한 분들에게 봉사를 음, 하거나 이제 이런 음, 부분까지도 좀 가능하다라는 모델을 좀 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연속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커서 이게 음, 음, 다시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런 이제 간호 영역이 일상 케어에서 조금 더 음, 돌봄과 의료를 음,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기초적인 음, 역할을 해주는 모델하고, 음, 또 하나는, 음, 제가 그 오랫동안 다니던 그 병원에서 이제 담당을 음, 해주셨던 분이, 음, 어, 계속 진료를 받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이제 주치의 기능을 해주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보통은 병원에 가면은 증상이 있거나 크게 질환이 의심될 때 이제 가서 그 부분을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음, 이제 이 주치의 관계에서는 제가 조금 뭔가 미심쩍거나 음, 평소와 같지 않은 것들을 음, 상담하거나 음, 간단하게라도 물어보는 것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음, 음, 사실은 진료를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음.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경험을 많이 네,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병원을 떠나서 음, 의료사협에서 음, 왕진의사 활동을 하시느라고 사실은 음, 저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음, 말씀하신 것처럼 주치의 음, 제도가 실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의료를 치료적 음, 접근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음, 사실은 관계적 접근으로 충분히 음. 전환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저는 케어 카페와 그다음에 이제 음, 지역에서 가까운 단위의 주치 구조 이 부분을 결합시키면은 음, 사실은 일상을 돌보는데 단순한 그냥 생활 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음,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처방하는 것을 생활 처방의 관점에서 또 네. 공동체 활동을 충분히 기획할 수 있다고 보니까 사실은 음, 그런 구조들을 조합만 잘하면 음, 이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음, 지역 안에서 우리가 관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음, 정말 이렇게 두루두루 해결할 수 있는 네, 음, 그런 이제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좀 현실적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 왕진 의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계속 고민하시는 지점이 이제 의료 수가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음, 자원하는 의사를 찾기 어렵고 음,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을 할 수 있을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 지역에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음, 왕진 의사 자체도 이게 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음,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됐을 때 이제 음, 사람으로서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본인의 그렇죠. 정신적인 네, 이런 음, 트라우마가 너무 많이 생기셔가지고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된 주치의 음, 제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되는데 그런 음, 이제 간호의 영역과 일상생활 그리고 또 의료의 영역을 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의료나 보건 관점에서 뭐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음, 사실은 자치의 영역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음, 저는 새로운 접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그, 부분 좀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새롭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실마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음, 예를 들면 유치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어, 다른 이제 연락망이나 이런 걸 또 뭐 전화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카톡 하든지 간에, 일상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 병 때문에 꼭 가야 되느냐. 응? 그런데 꼭그 병원 올 필요 없다. 이건 이렇게 하면은 굳이 갔다 올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음, 하면은 병원에서 왕기를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야 되는 부담도 훨씬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의료기관과의 관계도 관계망 구조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른 나라를 보면은 이제 이태리에 보면은 이런 그 간호사들이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한 중요한 단체가 카디아인데 아, 퇴직 간호사들이 주로 조직해서 만든 음, 조직입니다. 아하, 특별하게 보면은 음, 카디아 굉장히 유명한 조직 부분인데 음,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들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필요한 돌봄에 굉장히 그 이제 전선에 있는 그런 음, 핵심적인 전문 인력이기도 음, 한데 음,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개호보험을 시작할 때 음, 이제 케어 매니저 제도들을 도입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일정 정도 교육을 받아 음, 가지고 음, 그러면은 이제 사회복지사는 너무 여기 간호나 의료를 잘 몰라.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음, 간호사 같은 경우는 지역 자원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 또 약해. 음, 보면은 그래서 그건 또 그쪽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갖고 좀 케어 매니저로서 육성을 해서 의료와 돌봄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은 케어 매니저도를 정착을 시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통합 돌봄 매니저를 음,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커뮤니케어 보건의료 협의회라고 해서 벌써 5년째 음, 그러한 이제 돌봄 매니저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음,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여러 좋은 사례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장기항보험이나 아니면 지자체가 오는 바우처나 음, 건강보험 자원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갖고 지역의 돌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게 음, 지역 조직이에요. 지역 마을 공동체가 그런 능동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네. 네. 지역적인 상황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요? 네. 우리 그 대전에 민들레 의료사역 네, 이경민 선생님 손주셨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 민들레를 안녕하세요. 사요. 이경민이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네, 제가 시간을 잘못해가지고 8시인 줄 알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임종환 교수님께, 임종 교수님께서 지금 케어 매니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조금 바로잡고 싶어서 하나 코멘트를 하고, 하나는 좀, 이,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케어 매니저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제도에서는 음, 그, 개호복지사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돌봄을 2년제 전문대에서 케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전문가라든지, 그 경력 있는 사람, 아니면 재활도 되고, 사회복지도 되고, 간호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직종, 물론 의사도 되고, 뭐 치과 의사도 되고, 치과 위생사도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 자기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음, 국가시험을 보고, 연수를 받아서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렇게 간호사, 사회복지사라고 한정 지어버리니까, 그거는 좀 아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그럼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시골을 다 도우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저 어제 그 의료 대란이라는 그 북토크 콘서트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음, 그, 뭐,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닥터 나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너무 상업화돼서 비대면 음, 진료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상업화돼서 그렇긴 한데, 음, 근데 정말 시골에서 그런 의사를 부를 수 없다면 음, 그 지역의 그 지역 주민들이, 음, 어, 어떻게 해야겠어? 뭐 간호사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좀 공동체에서 주변에서 같이 가서 닥터 나우나 뭐 이런 앱을 활용해서 꼭 그건 아니어도 되는데 공공 그런 의사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서 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음, 그리고 약 처방이나 약을 뭐 택배로 하든 지역의 뭐 진료소에서 그렇게 받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게 좀 하나 제가 든 생각이고 또 음, 하나는 음, 어, 그 그 지역에 뭐 경로당은 아니어도 주민회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낮 음, 동안 그분들이 못 오시는 분들을 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좀 모아놓고 의사 음,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제도로 하고 그런 걸 좀 재택으로 수가로 준다고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 뭐 재활 일 하는 곳 사람들도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모델은 어떨지 한번 네, 윤종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에, 우리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을 잘 발굴하는 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제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케어 매니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에 적용해서 아까 제가 뭐 사회복지사 아니면 간호사만 얘기했는데 뭐 영양사나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뭐 경로당이라든가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는 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일본하고 조금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본은 이제 5년 이상 경험이 된 요양사 같은 경우는 음, 사실 전문성도 있고 잘 훈련받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요양사들을 너무 많이 늘려나갔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양사를 케어 매니저의 범위에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 음, 전문가들은 또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안 했던 이유 자체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의 특성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음, 이제 가능하면은 사내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그룹들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 그리고 지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음, 그런 측면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사는 의사로서 역할 부분이 있지만 음, 사례 관리자 역할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직종의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이 더 음, 많이 좀 교육되고 그리고 또 기존의 의료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예, 이경문 선생님이 잘 좀 그런 길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민들레 의료생협, 우리 의료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활동하는 말씀 좀 듣고 싶은데, 네, 이따 시간 되면 아유, 민들레에서 개인적인 하면 아주 훌륭한 다른, 사례입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네네. 말이에요. 네. 이제 나중까지 계시면 좀 말씀할 수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현주 선생님, 고향에 계신 이현주 선생님 손 드셨고, 김경수 선생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결국 돌봄의 영역에서는 관계 근육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요즘에 드는 마음은 이게 필요한 요구의 목소리가 제도화 되었을 때, 그 사라지는 관계 근육, 관계 인구들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음, 안타까움이 좀 음, 제 안에 있고요. 제도화에 들어가더라도 이 관계 근육과 관계 인력들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의료산업, 뭐 통합돌봄,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음, 너무 생산, 소비 위주의 의료산업, 음, 생산, 소비 위주의 음, 돌봄 체계이다 보니까 음, 음, 그 상실, 애도에 대한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초고령화 사회에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게 뭐 서비스 체계도 그렇고 생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 음, 부분에 대한 존중을 위한 밑바탕의 철학적인 배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환하기 위한 전환점들이 필요할 텐데 이 제도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일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시민들의 노력들, 이 전환점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진중한 고민들 좀 묻게 됩니다. 인식, 네, 어떠시죠? 네. 인식 전환과 문화적인 부분을 어떻게 형성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김경수 예, 예.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예, 임종환 교수님 말씀 좀. 네, 네. 김경수 선생님 말씀. 네, 어, 교수님 강의 무척 잘 들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늘 이제 교수님께서는 30년 전에 이제 주치의에 대한 희망을 가진데, 저도 이제 그때 네, 대학 네. 초년생 시절에 사실 이제 의료생협이라는 걸 선배님들이 구상하시고 현실에 적용하시려고 하실 때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러 가시는 그 의대 졸업 선배님들을 보고, 음, 아, 얼마나 참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지금 와보면은 참 느낄 수 있는 게, 그땐 저는 뭐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 어, 그 꿈도 꾸지 못하는 어떻게 의료를 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지?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저렇게 시골 마을까지 쫓아가셔가지고 그 험한 고생들을 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의료 사업을 접하고 하는 데는 우리 이제 교수님을 비롯해서 뭐 민들레 사회부라든가 이제 선배님들의 정말 피나는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합 돌봄이라는 체계 속에 주민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번 음, 특강의 이제 주제인데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다음 강의에 미션을 받고, 음, 그러니까 현장을 샘플링해서 몇 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민의 역할을 찾는 것은 정말로 기다려서 누군가가 제도로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는 거죠. 주민이 역할을 할 게 없다라는 주장부터 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 수 있다까지 정말로 스펙트럼이 컸어요. 그러니까 통합돌봄은 서비스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특정한 전문성도 없는데 왜 주민이 결합하려고 하느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케이스 중에는 주민 조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산 통합면 같은 경우에 주민 조직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돌봄을 구축하는 사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면담을 할 건데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갔다 온 종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자발적 조직이 결성이 되고 주민의 스스로의 움직임이 없으면 통합 돌봄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이 스스로 그 일을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다. 왜냐하면 각자의 전문적 역할을 결합할 수 있는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연히 주민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민의 조직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잠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연 어떻게 주민들이 자신들의 영역, 속지 자리잖아요. 자리를 획득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우리 교수님의 이제 그간의 경험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현주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네네네. 두 분 중요한 말씀을 하셔갖고, 의견을 좀 드리면, 이제 의료기관 쪽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또 그것도 이제 그, 일정 정도의 이제 경영과 관리가 좀 필요한 거니까, 이제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제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되게 각 개인이 이제 소중하고, 이제 특별한 부분인데, 그 사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갖고, 그 사람의 삶이 무의미하고,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면,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물적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쓴다고 해도 여전히 돌봄의 학대는 남아요. 그리고 또 여전히 보면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관련돼서 이거는 꼭 붙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태워주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독일 상황을 보면요. 국가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돌봄 생각지대가 있어갖고 거기에는 이제 자원봉사로 하는 부분들도 한 70만 정도는 됩니다. 일종의.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정서적인 지원, 이제 들어주기,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돌봄, 그리고 호스피스 케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 개인 삶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애 말기 돌봄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인생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걸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거를 이제 주로 임무로 맡아갖고 이 전문적인 서비스는 어차피 이제 의료진이 이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얘기를 들어주고 일종면은 또 필요한 어떤 어, 그분이 이제 원하는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채워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공동체나 또는 저는 이제 교회한테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많은 자원들을 갖고 또 인적 자원들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 쪽에서 못하는 부분에 있던 것들 채우는 역할들을 한 지역사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소유될 자리가 거기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개인의 삶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노력들을 여전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긴장을 놓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의료 분야 쪽에서, 생명을 다루는 분야 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지금에 있는 구조 속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함을 통해서 지금에 있는 여러 구조가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의료기관 내에서 전문가가 있게 되면은 팔이 안쪽으로 굽어갖고 이 판단할 때 이 사회 전체로 자원을 갖다 이쪽으로 써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 의사결정 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아까 보면은 굉장히 번아웃되고 많이 힘들어하는 의료진이 있다면 케어를 하는 의료진이지만 스스로가 그거를 온전히 다 받기에는 너무 갖다가 부담이 큰 거예요. 실제 보면. 그런데 지역 주민이 오면은 그런 의료진한테 오면은 너무 고맙다. 실제 보면은. 응? 예. 너무 겁나게 고맙다. 보면은. 예.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것 자체라고 하는 건가? 그 개인한테는 공급을 얼마큼 주는 거 그 이상이에요. 사실 보면은. 그 지역 사회 내에서 그 의사가 한 역할들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거는 시민들이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의료기관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마을 공동체는 또 의료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키를 잡아주는 역할, 아주 디테일한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램을 또 표출할 수 있고, 균형을 잡아주고 조정하고, 실제로 보면 또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전문가가 제 역할을 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시장이 작동하는 거니까, 실제로 보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민사회로 가는 거는 그런 모습인 거다. 실제로 보면 시민들이 참여함을 통해서 시민을 스스로가 권력화시키기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함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를 받도록 하는 거,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그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반려도 못하고 전문가도 못하는 분야 쪽이에요. 저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시민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화가 되거나 주민자치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회 연대 경제가 더 많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라고 보게 되면은 전문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더 적죠. 사실 일은 더 힘들고 그렇잖아요. 실제 오면 그러면은 그냥 판단하게 되면은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그거 왜 하냐? 금방 판단이 갔다가 답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 시민들이 옆에 있으면서 이제 당신이 지지가 되는 있어줘서 거죠. 지역사회가 그러니까. 제대로 지켜진다. 너무 고맙다. 음, 이 말 때문에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보면은, 예. 전문가들조차도, 그렇죠, 보면은. 전문가조차도 그렇죠. 전문가도 사실 그 인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진료실에 이렇게 보면은 봉급은 적게 받지만 항상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뭐 고구마 싸먹고 옥수수하고 먼저 가져가고 와서 보면은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손잡아 갖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보상이 되죠.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참, 네네. 그러네요. 예, 뭐, 다른 분들도, 우리 박준섭 관장님 평생 예, 예, 동안 돌봄 예, 관련된 활동 해오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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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예.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의정부에서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좀 들었고, 통합돌봄에 대한 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보건의료
복지 협동조합을 조직을 하고 만들고 시행을 한 1년 좀 넘게 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면접이죠. 뭐 면담에서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못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안에 이제 의사가 없었던 것들이 좀 약점이었다라고 한 번 느껴지고요. 또 하나의 약점은 병원에서 근무한 이제 간호사가 2명 들어와 있고 또 그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분, 또 병원에서 행정을 보는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여러 명, 그다음에 일반인들 이렇게 들어와서 구성을 임원으로 했는데 거기서 적절치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지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좀 협동조합, 지금 뭐 장애인 쪽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장애인 복지를 하는 데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복지는 참 많은 제한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면서 저도 이제 사회복지하는 사람이면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에 의정부에서도 명칭을 통합돌봄인데 누구나 돌봄이라는 부분들로 이제 기관들을 좀 모집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 좀 이제 뭐 자문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죠. 의료 협동조합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의사가 없는데도 이제 허가가 나온 데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허가가 안 나와서 이제 해체를 한 아픔을 좀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는 의료보건협동조합이 좀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인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00명 만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야, 네. 네. 아니, 중요한 문제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저희 의료사협연합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사협을 이제 승인하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도 같은 쪽 부분인데, 예. 지금 의료사협 부분이 31개로 이미 전국에 예. 시도 단위별로 다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이제 의견을 내는 거는 소단 시군구의 단위를 만든다 하더라도 보면은 기존에 있는 의료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또 새로운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5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고 그러면은 새로운 조합을 결성하지 말고 그냥 진료소를 갖다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활동을 갖다 공유하는 쪽으로 해라.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한 노하우를 갖다 많이 흡수할 수 있고 또 관리에 대한 장점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그 지역에서의 의료 사업의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병원도 세울 수 있고 또 여러 복지나 또 돌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거니까 새로 세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의료 사업과 서로 협력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지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만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또 예, 정부 의정부에는 음. 없거든요. 음. 예, 경기 북부 쪽에는 시도하는 곳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설립이 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실패를 해서 그래도 계속 의식이 있는 분들, 특히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의식들이 있는 분이 좀 있으셔서 의사가 좀 주도하는 협동조합의 임원을 구성하고 그러면 참 뭐 너무나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는 좀 한계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요거에 대한 노하우나 근데 제안들을 있는지 지금 여기 이제 고향 쪽에 있는 분도 있는데 지금 경기 북부 쪽에 요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제 활동이 활발한 데가 고향 파주 쪽에 한살림이 주도가 된 맞아요. 그런 사회협동조합이 경기 북부 쪽에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랑 같이 해서 하나의 경기 북부를 전체할 수 있는 의료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고향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를 좀 나눠 갖고 이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종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네.
여기 예, 지금 네, 고향 쪽에서 감사합니다. 한번 했으니까 어떡하니 손을 좀 잡아갖고, 네, 네, 고향 쪽에서 오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준석 그 관장님, 누구한테 좀 도움을 받을지, 예, 나중에 네, 네,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관장님이 갖고 있는 또 인파워먼트가 있으니까, 네. 그분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다 연결해 예, 드립니다. 오면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고향 파스타 연결해가지고, 네, 경기 북부 쪽에 여러 자원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잘 말이에요. 예,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춘천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도 네, 만들고, 예. 그,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는 그 실제로 의료와 관련된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뭐 법이 만들어지고 뭐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주민들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막연한 상황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음,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이광재 회장님, 또 네. 다른 분들도 한 말씀씩 하시죠, 뭐. 궁금한 네. 거 있으면 좀 질문도 하시고요. 네. 화성의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입니다. 네. 제가 일찍 참여하지를 못해서 이제 지금 교수님이 내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쭙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었었는데, 교수님이 주신 그 자료만 가지고도 이 실태를 파악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무원을 이제 주민자치가 각 지역에 저희 화성시에는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면의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른 데하고 화성시는 좀 틀려서 화성시에서 읍면동에서 맡고 있는 일 중에 음, 하나를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민자치센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어서 직원 하나 채용하는데 한 8명, 9명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8명이 사회복지사였었습니다. 음, 젊은 사람들 일단은 무조건 하고, 이제 한때는 요양보호사들을 일단 따놓고 보자라는 쪽으로 해서 많이 그 집중이 됐고요. 음,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따야지 이제 어떤 사회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따고 있는데, 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자원으로 이게 작용돼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저는 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자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이 돌봄이라는 부분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왔어요. 음, 근데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법으로 이제 뭐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건 음, 지역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돌봄은 전부 다 의료를 전부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 얘기할 때 이제 공동체가 참여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주민자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지역의 문제로서 무엇인가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좀 주의, 주의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말하자라고 치면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저희들 저기로도 자원이 충분히 있고 활동하지 않는 인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음, 직장인으로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주민자치회장으로서는 지금까지는 한 지역에 저희들이 말하자라고 치면은 정부 보조금이 약 한 3,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치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돌봄이랑 관련돼서 일부를 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자원이 저희들은 주민의 역량, 지역에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역량이 많이 필요로 한데 그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늘 얘기하듯이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대표 주민자치위원들 자체도 그 많은 역량이 안 되는데 이런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지역의 자원들이 어떻게 의료가 아닌 이런 자원들이 이 돌봄과 관련해서 어떻게 작동돼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너무 길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면은. 네네. 또, 어, 지역사회에서 많이 또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거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자치운동이 이제 새롭게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자치운동이 지금의 어떤 수준인데 향후에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의 어떤 전망,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는 우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에서의 어떤 특별한 문제 아니면 돌봄의 사각지대 사람들이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장이나 교육장을 마련하는 거는 좀 지금에 있는 자치조직이나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죠.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좀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것 자체를 직접 보면은 전문성을 더 갖추고 또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또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사람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얘기 부분들을 반복하거나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갔다가 조직의 성격상 보면은 그러니까 주민자치나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할 역할이 있고 또 이쪽에 돌봄 서비스를 맡는 직접적인 마을 공동체나 또 사회연대 조직, 또 협동조합이 해야 될 부분이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더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자본을 모으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요구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응?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조직이나 또는 특별하게 보면은 이제 돌봄 의료조직들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다 좀 망라하는 경우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사, 그다음에 복지사 그리고 장롱 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호사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냥 장롱에만 고위 간직한 젊었을 때 아무튼 간호대학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결혼하면서 보면은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만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다 그런 부분들을 다 살려야 되는 분들입니다. 보면은 다 살려야 되는 그런 자원들을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은 저는 지역 공동체나 아니면은 주민자치 관점에서 그분들을 새롭게 재교육해야 된다. 다 자원들을 갖다 하는데 그 자원들을 새롭게 해서 오면은 본인이 새롭게 재훈련 받는 부분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어떤 거에 목표를 두고 갈게 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에 대한 아, 합의가 노출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지만 근데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이게 모색하게 되면은 사실 답이 별로 없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를 위하나 아니면은 이 현실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전문가를 초대하고 또 논의를 하고 또 괜찮은 이제 좀 성공 사례가 있으면 가보고 한번 눈이 띄어요. 보면은 새로운 전문가도 하고 일반에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해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분들도, 아,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원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음, 라고 또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제 2 인생을 살고, 인생의 2막을 좀 살고 싶다. 65세인데 우리나라 기대수명을 보면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는데, 네, 여기서 손 놓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그렇죠. 보면은. 네, 네, 그렇죠. 음, 앞으로 20년, 30년은 살아야 되는데, 음, 뭔가 의미 있게. 그러니까 뭐, 어, 일주일에 뭐 40시간이나 50시간 그렇게 일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음, 줄여갖고, 한 20시간이나 15시간 정도 일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응? 뭐 그런 부분들 분명히 다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개인도 그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돌봄이나 이런 통합 돌봄 부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돌보는 거니까. 네, 우리가 반려견을 갖다가 돌보면서 아팠을 때 이렇게 사는 게 되면 그게 기쁜데, 음, 사람이 새로 나면 얼마나 더 기뻐. 음, 그렇죠. 네, 그렇죠. 개가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갖다가 이게 새로 갖다 이렇게 살아났구나 이제 음, 이게 때 정말 기분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그 기쁨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보면. 음. 네, 네, 장롱 면허를 이렇게 예, 잘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는. 모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 네, 그럼요. 네. 그러면은 법안 죽은 거를 다 끄집어내야 돼. 장로. 어, 나 이거 할 수 있다 그거야말로 이렇게 해서. 예. 그거야말로 진짜 지금, 새로운 발굴이 지금 되겠네요. 손을 드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아까 네. 민들레, 의료사협의 이경민 선생님 손 드신 거죠? 네, 자꾸 손들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그리고 아, 이학기 선생님 또 손 드셨고요.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 김교훈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성희 계신 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좀 구체적인, 이 현장에서 저는 일하고 있으니까 좀 실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 싶은 얘기를 생각이 듣고 들었어요. 싶었어요. 그 아, 얘기를 듣고 그러셨어요? 싶었어요. 예. 아, 네, 저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얼마 전에 일본 의료생협 연합회 선생님이 오셨어요. 음, 그래서 음, 주민 참여 관점에서 본 통합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아,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예. 그때 그 어, 통합 돌봄 그림을 얘기할 때 전체 지역에 펴놓고 의료랑 뭐 돌봄이랑 주민자치랑 아니면 우리 요양 서비스 뭐 거기에 케어 매니저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 또 음, 하나는 화분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음, 네? 화분으로 통합 돌봄을 표현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네. 화분의 받침은 그 아, 본인이나 당사자의 마음가짐이랑 의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음, 화분의 뼈대는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주거나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화분에 담긴 흙은 그, 그 지역사회의 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서로 돌볼 수 있는 역량이고 거기 위에서 의료든 뭐 보건이든 예방이든 복지든 재활이든 이런 게 전문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걸 좀 놓고 본다면 지역 주민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토양을 만드는 일이고 주민자치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당사자 아까 지금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라는 표현인데 네. 그거는 뭐 갑자기 뭐 설문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창구를 가지고 지금 어느 어르신 병원 가는데 이게 어려워요. 아니면은 뭐 지금 왔는데 뭐 밥이 없어요. 혼자 외로워요. 이런 문제를 좀 광나해서 그걸 모아서 정리해서 음, 뭐 토론하는 장도 좋고 음, 아니면 그 보건소든 아니면 지자체 담당자들 불러서 음, 그런 걸 예, 예. 논의해서 대책 마련해 달라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음, 가지는 그렇게 할 때도 전략적으로 그 주민의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의료라고 해도 지금 의사가 우리 질병 치료해 주겠지라는 개념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질병의 예방이고 건강의 음, 증진이고 음, 또 질병이 있을 때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 터미널 때는 인종기 케어까지 우리 지역에서 완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음, 생각하는 교육 과정들을 주민자치에서 개최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저희 그 장애인들 관련해서
서로 돌봄 건강기조 교육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주민자치도 서로 돌봄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좀 짜서 일부러 예. 보건소에 누구한테 와서 좀 얘기해달라. 아니면은 지자체 그 담당자, 뭐 지자체 담당자한테 통합 돌봄이 뭔지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 설명해달라. 뭐 강사료 예. 달라고 하면 주면 되고 아니면은 음, 공무원들은 그냥도 와서 해주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와서 그런 운동 같은 거 가르쳐 달라 이런 거를 좀 교육을 짜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주민들 그쪽 분들도 주민들 만나서 해주고 싶지만 그걸 음, 진짜 흙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자체가 아니지 주민들이 그거를 요구하는 것들을 뭐 A 해서 모델을 만들고 B 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훨씬 좋은 통합돌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잠깐만, 예. 이영민 그 민들레 사업 아까 그 지도처럼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화분으로 비유해서 그린 것도 있고 했다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네. 끝나고 나면 그 지금 차 저기를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공유하겠습니다. 예, 네. 예,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 네. 걸핏 저는 생각이 든 게 이번 연도 사업 중에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환경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분과에서 음, 이 돌봄 지도를 그리는 것도 지역에서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민혁기 선생님 이어서 예. 질문하십시오. 네. 너무 오랫동안 손을 들고 계셔갖고, 예. 팔 아프시, 예. 그, 그냥 아까 말씀 듣다가 예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이 나갖고, 어, 장목면허 간호사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음,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주치 역할이나 음, 왕긴 의료나 아니면 정말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의사 찾기가 예전에 참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음,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음, 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팁을 좀 주시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저도 저희 동네에서 주민자치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다 보니까 음, 이제 답답한 게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 이 하시고자 하는 행위나 방식이 아까 이제 다 재편하면 좋겠다. 뭐 이제 지금의 주민자치에도 좀 새로운 방식들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관심이 거기까지 뻗어나가질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름이 주민자치회이지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음, 근데 많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가 성격을 갖기보다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적절하게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정도로 머무는 경우도 많이 음,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이제 좀 이렇게 폭넓게 그래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영역에서도 그 역할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음, 이 법령이나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는 시기와 이 마을의 준비가 서로 좀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리면 미스매치. 오히려 좀 부정적인 상황이 음, 고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돌봄의 영역이 독특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윤을 많이 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이 또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르신 돌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면 1%를 위한 뭐 실버 타운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행정의 힘만 갖고는 이제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옆에서 보니까 지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정말 안 되는 거가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주 변동을 하고 음, 그것도 이제 업무 성격을 따져가고 이건 또 어디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본인이 노력한데도 그게 또 실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은 쪽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돌봄의 사각지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저는 어, 이 돌봄에 대한 좀 지역사회 역할들을 새롭게 하려는 인식도 새롭게 하고 또 그 접근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학교 밖의 청소년 그리고 좀 은둔형 외톨이 이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54만 명 정도 돼요. 학교에서 컨트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실제로 보면 같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좀 지원서 갖고 해왔으니까 근데 본인 노력해도 안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좌절을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또 자꾸 갔다가 또 가족들이 갔다가 뭐라고 하니까 가족들 만나는 것도 싫어.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 그냥 문 닫고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상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분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 또 여행을 또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서 얘기도 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거, 또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기회를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한 사람을 위한 그 배려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응? 응? 이게 뭐, 돈이 될 거냐, 이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있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답이 없는 경우가 수많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만들자고 해서 행정적인 요구도 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자문과 실천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지자체를 이끌어내고 또 제도 변화도 이끌어내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의 돌봄이라고 하는 건 통합 돌봄이 비로소 정착되겠고 또 질도 높아지겠고 그 본래 갖고 있는 취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존엄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돌봄의 본질적인 목표가 성취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만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네.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음, 돈만으로 되지도 않고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또 우리가 스스로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음, 맞아요. 말씀이세요. 네. 네, 뭐 오늘 다들 말씀하실 때 네, 이미경 선생님 손 드셨고 우리 윤남식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9시 반이 다 돼가서 이제 정리 네. 모드로 아쉽긴 하지만 네, 네네. 네. 이미경 선생님 너무 길지 않게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임종환 교수님께서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리 안 들려요. 소리. 하신 말씀 있으시면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한테 이런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나오는 게 아닙니까? 빨리 질문하세요. 그렇죠. 예. 예, 호명을 받았으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서 사회복지를 강의하고 있는 윤남식입니다. 예, 제가 이제 사회복지법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보장론을 강의하다 보니까, 요, 이제, 요가 긴밀한 이제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이제 고민하는 게 교수님께서도 이미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공공성과 이제 시장의 실패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통합 돌봄이라는 걸 바라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미 풀린 그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든지 지금 돌봄 서비스 부분이 일종의 이제 시장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과 지금 현재 이제 사협과 같은 지역 사회에서 이제 제3섹터의 그 역할하고 쉽지 않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싸움 같은 예, 예.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지역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너무 많이 이제 이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요번에도 이제 법령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제한적인 이제 대상을 어,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또 이제 지역에서 제3섹터에서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해야 될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새 정부가 뭐 이렇게 그런 법령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기대를 해보긴 하지만, 저희가 그 전 정부에서도 그 부분이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런 공공성을 강화는 하고 싶지만 공공성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 민간 차원에서 그게 얼마나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지 조금 어,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사실은 공공성을 갖다가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예, 민간이 해야 된다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요. 예. 네.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렇게 돌봄 관련해가지고 통합 돌봄 관련해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체크를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의료사학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종류 사회적 경제가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쭉 형성돼 왔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조직들이 공공성을 사실은 표방은 하지만 공공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사업화돼 있고 맞아요. 아니면 굉장히 의존적이고 음, 그런 면에서 의료사업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이제 들었는데 그런 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부분을 어떻게 공공성을 회복하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잘못 작동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음. 대로 의료의 사업화가 오히려 촉진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조금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사회 그 이제 상업화 되는 그런 경우가 협동조합에서도 상당 부분의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 같은 경우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의사한테만 제한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이제 권한이 주어지는데 의사가 아니면서 공공의 목적으로라도 이 의료기관이나 이 돌봄에 관련한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주어지는 거는 의료 사협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이제 생협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협동조합의 생각이 아니면서 보면은 이게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개설 권한을 이제 좀 취득하고 싶은 하면은 여러 가지 상업적 이해가 굉장히 갖다 많이 생기니까 그래갖고 원래 이게 의료사협이 생협이 원래 처음 시작됐을 때는 94년도인데 이게 조금 알려져서 이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2010년도에 뭐 KBS에 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병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갖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갖고 한쪽에서는 의사들이 아니면서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무장 병원이 의료 생업 형태를 엄청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얼만큼 만들어지냐면 2010년도에 무려 700개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거는 20개가 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700개하고 200개 싸움이야, 오면.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자체는 행정기관 쪽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예를 들면 총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 사람이 돈을 갖다가 다 깔아갖고 가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딴 사람들은 그냥 묵리로 있고 사실상 사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뭐 사무장 병원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자기의 그 권한 자체가 그렇게 도용당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또 행정기관도 그런 거니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 공공성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기관을 지켜놓는 거가 사회에서 얼마만큼 필요하냐 생각하는 거가 너무 착한 거예요. 시민들도 그 중요성을 모르고 또 행정기관은 개판을 만들었고 그래갖고 2010년도에 완전히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는 20년 걸려갖고 20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정체성을 지키기가 힘든데 갑자기 2년 동안에 700개가 만들어진 거야 보면은.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도 보면은 뭐 법인 하나 넘기는데 2천만 원씩 막 거래가 되고 많이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보면은. 참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가 2011년도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된 형태를 만들자.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때 제안을 해갖고 만든 겁니다. 이태리나 이런 쪽의 사례들을 만들어갖고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해서 경영을 공시하는 의무, 또 그 안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갖다 보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항, 그리고 조합원 수도 500명을 늘리고 출자도 1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부 안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성을 맺드는 부분들이 정말 지난한 싸움이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은 엄청난 고민하고 싸움 부분이지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죠. 의료사업 안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고 여기는 개인 사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쌓아갖고 결국은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는 거고 누군가 돌봄을 받을 때는 그 사람들 위해서 자산이 쌓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졌어요. 좀 굉장히 엄청난 자산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어떻게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런 돌봄의 공공성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전주의료 사업이라 그러면은 건강 리더를 육성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갖고 이제 그 일주일에 뭐 한 5일 정도인데 하루에 한 3시간씩 해갖고 몇 명씩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 이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돌보고 혈압도 재주고 당뇨도 체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돌봄과 연계하는 작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아갖고 이제 건강 리더를 육성했는데 한 번 공고하면요 200명이 와요. 일종. 근데 그게 한 봉급이 한 70만 원 정도 부분인데 그냥 자기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허접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보면 돌보고 보면 들어주고 이게 보면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인생을 갖다가 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지자체하고 교육 과정을 열면은 엄청난 사람이 온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보면 건강 리더로서 하면은 저 전주시에 그 150명 정도의 그런 건강 리더가 있으면은 지역에 있어서 훌륭한 자원이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이고, 예, 그런 일반인들의 참여 공간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들은 전문성이 있는데 장롱면허로 연결했던 그런 부분들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내가 이걸로 직업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포기했던 사람인 건데 귀한 거 다 자원이다.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어서 건강하게 돌보는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목적, 우리 사회에 있어서 누군가 돌봄을 받아야 되고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거는 기업도 안 하고 행정도 못 해요. 실제로 보면 오로지 시민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시민 참여나 시민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둥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데 시민 권력이라는 거 하는 부분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권한을 지는 걸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에서 필요한 어떤
공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새로운 질서거든요. 시스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돌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이 2025년인데 2045년이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37.3%.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있다간데 거의 고령자의 비율이 2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세계에서 최고령이야. 일본도 제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도 가빠르게 왔는데 20년 또 너무 가빠른 변화가 있는 건데 여기서 오면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챙길 수 있고 돌봄의 공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돌봄에 제한이 생기는 거야. 고독사가 있고 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우리보다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고독사가 일본에 1년에 7만 명이 생긴대요. 보면은 우리는 지금 3천 명 수준들인데 향후에는 이게 에스컬레이션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지금이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돌봄 민주주의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거를 세우는데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갖고 기반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모임이 정말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진짜 정말 수고하셨네요. 그런가 하면 이제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 돌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분들인가든지, 이제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돌봄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서, 우리 당사자의 문제라는 거죠. 당사자예요, 당사자. 네,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책임감을 갖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면. 네, 그게 참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딸은 갖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지만, 그렇죠. 한국 사회가 네. 새롭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는 맞습니다, 오면은. 네. 네. 우리 네. 훌륭한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이경민 선생님 메시지 자체의 역할 관련해서 메시지 남겨봤어요. 지역 주민들이 요양보호사 교육과 장애인 교육 등에 결합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 하셨고, 예, 이제 마치기 전에, 그래도 좀 말씀을 나는 꼭 좀 하고, 또는 이 질문은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말씀, 한두 분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성걸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나름대로 실천을 하려고 모색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좀 아쉽죠?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네. 돼서 제 정리를 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남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네, 각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천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말씀도 하시고 또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뭐 당부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김경 선생님 다음 내용 관련해가지고 안내를 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저희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신 말씀 네네. 지금 이렇게 들은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지역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좋은 얘기다 이렇게 그냥 접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실마리를 좀 찾아가려면 지역을 좀 더 잘 들여다보고 또 새로운 좋은 사례도 발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들 활동하는 거 계속 지켜보시고 또
같이 또 할 수 네, 있는 일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네, 네, 같이 네. 연결해서 이 돌봄이 문제는 주민공론장의 핵심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 예, 네. 저희들이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김경수님. 네. 이게 사실 돌봄에 관련된 청년기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고민하신 이제 임정환 교수님의 귀중한 말씀을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을 주시면 핸드폰 번호 네, 알려드려도 되죠? 네, 예, 예, 됩니다. 예. 네, 네, 예, 그렇게 하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전체 일정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 탐사를 해서 그 탐사 내용을 이제 이거는 강의라기보다는 발표를 해서 같이 상호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 남아 있고요.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쭉 그 강의 내용과 자료들에서 이제 간단간단에 나와 있던 것 이제 중에 이제 셀렉션을 해서 기준은 이제 기존에 있는 여러 사례 중에서 주민 참여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걸 몇 군데 이제 찾아서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의료 사업 안에서 이제 주민의 활동이 있는 사례.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보건소가 나서서 주민 조직을 결성해서 건강 자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민 스스로 조직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돌봄 공동체를 만든 사례. 그다음에는 주민 일부가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례, 이제 요런 것은 이제 주민이 이제 일부 결합되어 있는 내용들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원의 세빛돌봄이라든가 서울의 SOS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주민의 활동 보담은 그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례로 이제 세빛돌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주민 자체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거 개선과 이제 돌봄이 가능한 주거라는 것. 지난번에 저기 그 김연아 교수님이 잠깐 말했던 소범주택 마포에 제가 거기는 이제 다녀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총 한 6개 정도를 이제 주마한산이 아니라 조금 더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이제 발표를 해드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각자의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상상을 좀 해보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좀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6월 21일 날 워크숍 지금 공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량 강화라는 틀에서 이제 우리가 워크숍을 대면 워크숍입니다. 이때까지는 줌으로 하고 대면 워크숍을 6월 20일 토요일 날 1시에서 6시까지 이제 예전에 그 서울시청 지하식당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잖아요. 그 새콤방에서 네. 같이 하는데 약간의 이제 우리가 참가비 왜냐면 그날 이제 8시 6시 끝나면 뭐 식사도 좀 해야 되고 만일에 이제 그날 특강을 많이 부른다면 이제 특강료도 좀 나가고 자료라든가 간식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컨방도 좀 빌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참가비를 좀 3만 원을 좀 우리가 모아서 이 행사를 좀 해보자라는 요런 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는 실제로 주민 돌봄 관련해 가지고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 김경 선생님 지역에 막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6월 달에 6월 21일 일 같이 모여서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을 오프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우리가 흔히 하는 공론장 방식을 통해서 좀 도출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늘상 아쉽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적극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또 윤종환 교수님 저희들 머리를 조금은 시원하게 한편으로는 좀 시원하게 해주셨고 많은 부분을 알려주셔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의 짐을 좀 맞아요. 예,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또 다음 주에 예, 즐거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